예, 그러면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화권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그 이벤트 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항생지수 개편이 발표됐는데 편입 종목들도 확 늘어나고 51년 만에 최대 변화다라는 수식어까지 지금 붙어 있던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3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3월 15일 날 그 일부 이제 지수 변경을 감안을 하면 항생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55개 종목이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 내년 중순까지 80개 종목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0개 종목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 우선 뭐 일부 변경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중치도 좀 일부 변경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기존에는 개별 종목 그 상한선이 이제 10%인데요. 이제 변경이 되면 모든 구성 종목 상한선이 이제 8%로 좀 조정이 되고요. 기존에는 이제 차등 의결권, 그다음에 뭐 동시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중치가 이제 5% 상한선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일부 이제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그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그 산업별로 4개 구성 종목을 이제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7개로 확대가 됩니다. 이제 또 특이할 점은 이게 이제 그 산업별로 7개로 이제 나누는데 각각의 그 지수에 편입된 그 산업별이 그 업종에서의 그 비중을 한 50%로 가져가자. 그래서 한 업종에 이제 편중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약간의 이러한 그런 그 기준도 이제 새롭게 이제 설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대대적인 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의 분산 측면으로 보나 아니면 지수의 반영도 뭐 정확도라고 해야 될까요? 보나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연구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항생지수가 개편이 되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향들, 효과들 이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항생 지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 이제 홍콩 지수에 대한 좀 약간 이렇게 특징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콩 그 증시는 좀 특이한 점이 그 홍콩 달러는 사실 미 달러에 그 페그가 되어 있는데요. 예. 2005년 이후에 2005년부터 그 거래 밴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 달러로 그 밴드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 부분은 사실 경제 부분은 또 중국에 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서비스 산업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이랑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이제 중국 자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이나 무역 같은 경우도 중개 무역이다 보니까 결국 수출입 같은 경우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는 실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사실 뭐 미국이 오르면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따라서 오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만약 떨어질 경우에는 같이 못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 중국이 오르면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 그러면 또 같이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네네. 이게 이제 홍콩 증시의 하나의 뭐 특징적인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홍콩 증시는 약간 이제 좀 악영향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 올 초에는 중국이나 미국이 같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홍콩 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에 개편은 항생 지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는 항생 지수와 항생 H 지수 이렇게 그렇죠. 두 개를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지수의 차이는 어떤 기업이 상장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홍콩 본토 기업이냐, 아니면 그 중국 본토 기업이냐, 이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생 지수에는 홍콩 기업 비중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항생 H 지수는 결국 H라는 거는 그 본토 기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제 본토 기업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항생 지수 이번에 개편은 H 지수에는 안 들어가고 항생 지수만 이번에 이제 그 개편이 들어가는 거고 이 항생 지수에서의 그 중국 본토 기업이 오히려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편된 이후로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홍콩 증시 자체로 봤을 때도 유동성 유입 효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 그 편입 종목을 확대를 하면서 그 업종별로 이 비중을 보면은 확실히 그 헬스케어와 소비재 업종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또 이번 그 전인제가 지금 중국이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4차 5개년에서도 신성장 업종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항생 지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융 비중이 32%로 가장 크고요. 이거는 항생 H지수도 그렇고 상해 종합지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비 그러니까 PER이 보면은 좀 낮은 부분도 이제 거기에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게 편입 종목을 확대한다라고 해서 인덱스 차원에서의 흐름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오히려 일부 기업의 차별적인 흐름이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가중치가 지금 10%인데요. 이제 약간 가중치가 조금 이제 하향 조정, 왜냐하면 상한선을 8%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알리바바나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5%에서 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업종별로의 좀 차별성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설명 중에서 잠깐 나왔는데 제가 그 자료화면 통해서 함께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서 항생지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증시와 이제 홍콩 증시 좀 띄워주셔야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지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전반적으로 이제 홍콩 증시랑 상해, 중국이라는 건 결국에 상해 그 종합지수 그렇죠, 기본으로 했을 때에는 다른 국가 대비 어쨌든 PER이 낮은 이유가 이제 금융주 비중이 여전히 크다라는 점에서는 인덱스 차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약간 뭐 글로벌 대비로는 약간 이제 저평가 국면이지만 심청 같은 경우는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뭐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런 약간의 그 업종 비중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이 이제 AH 그 프리미엄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그 항생 지수도 그렇고 항생 H 지수도 그렇고 본토가 A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H에도 같이 상장된 종목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2015년 이전에는 대부분 A주와 H에 동시 상장된 종목이 그 100을 수렴했습니다. 100을 수렴한다는 거는 뭐 상해가 오르면 홍콩도 같이 따라 올라서 결국 같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100을 넘어섰다는 거는 결국 본토가 더 고평가되었다는 상황인데요. 2016년 이후에는 보시면은 계속 100을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 본토가 계속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2016년이 중국이 금리, 환율, 증시 모두 대외 개방을 확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는 2016년 이후의 사이클을 보는 게 가장 좀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 이후에 보시면 이 AH 프리미엄 지수가 128을 평균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홍콩 증시는 중국 본토 증시를 따라 움직이지만 약간 조금 늦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도 있고 해서 홍콩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 연초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이유도 이 AH 프리미엄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던 부분 영향이 크다라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 뭐 증시 같은 경우 신흥국 전반적으로 뭐 그 환율이나 이런 영향들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이런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뭐 2, 3분기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는 약간의 이제 지금 1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인대에서 이제 홍콩에 대한 이제 그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중국이 이제 보안법을 발효한 이후에 미중에 대한 약간 지정학적인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러한 좀 팩트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개편과 관련해서 이후에 흐름들, 전망들까지 들어봤고요. 또 변수들도 마지막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뉴스들 계속 팔로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고요. 기업의 트렌드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은 알리바바 건강정보기술입니다. 줄여서 알리건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름에서 보이시듯 알리바바의 자회사입니다. 헬스케어나 의료 쪽 플랫폼을 이관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사업 중에서 온라인 의약품 쪽으로는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원격 의료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경쟁사인 핑한 굿닥터, 핑한 헬스케어와 함께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이제 항생지수의 편입 종목들을 발표하는데 오는 3월 15일에 편입될 예정이고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소득이 커지면서 건강 쪽으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고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 수혜를 볼 종목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리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리건강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45조 1,600억 원 정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2018년과 2019년도에 조금 적자를 보이기는 했는데 점차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도 70에서 80% 넘게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 3분기에는 1조 2,500억 원 정도 매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연건강 종목 소개해 드릴 때도 이 유비케어와 함께 비교를 해드렸는데 한국에서도 원격 의료로 좀 이름이 나 있는 유비케어와 또 한 번 비교를 해보죠.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4천억 원, 매출은 267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텔라닥이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은 30조 원이 넘어가고 30조 7,700억 원 정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원격 의료가 더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보험 제도가 한국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의사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온라인 의료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원격 의료 건수가 139%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매출 살펴보시면 매출은 3,2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주가 수익률도 한 73%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알리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알리 건강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이렇게 설명 들어봤고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우선 가장 큰 게 이번에 항생 그 지수 개편으로 인해서 헬스케어 업종의 그 시총이 기존에 한 4.6에서 7.4%로 기존에는 가장 산업 중에서 시총 비중이 낮았는데 이제 네 번째로 어쨌든 시총 비중이 커진다는 데 좀 어쨌든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15일 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편입 종목에 다시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자금 유입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좀 큰 긍정적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5년이 중국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도 이번에 그 전인대에서 8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로 이제 2035년까지 이제 8대 신성장 산업으로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의료 부분들을 좀 강력히 좀 산업 투자를 확대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이런 그 헬스케어 특히 원격 진료에 대한 그런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알리건강은 이게 그 홍콩에서 보면은 그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 시총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쨌든 비대면 의료 시대의 어쨌든 선두 주자로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2019년 12월에 이제 온라인 진단 의료보험 적용 등과 같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 산업 성장 자체가 굉장히 본격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한 97%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적에 점진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2020년부터가 이제 흑자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2021년과 2022년 연평균 한 70% 정도 매출 성장이 지금 예상됩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헬스케어 업종 자체가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서 약간 그런 부담이 있지만 이런 매출 성장을 감안을 하면 일정 부분 상쇄는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오늘의 기업 알리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